자, 안녕하십니까. 7월 16일 BBIC 방송을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지수가 또 모처럼 금요일, 그죠? 금요일인데 조금 주가가 하락을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현재 코스피가 23포인트 하락을 해서 3262포인트고요. 코스닥도 오늘 현재 8.73포인트 하락을 해서 어쨌든 뭐 지금 1045포인트인데, 자, 물론 이제 어제 이번 주에 이제 어쨌든 뭐 지난주 후반부터 해서 조정을 좀 받는 그런 상황에서 이번 주 조금 지수가 올라오는 그런 과정이었지만, 또 어제는 이제 코스피가 20일을 또 복귀하는 그런 모습도 보여줬었는데 오늘 또 더 대밀리는 그런 모습이죠. 근데 오늘 이제 밀리는 뭐 이유가 특별한 부분보다는 이제 어제 미국 시장이 아무래도 이제 다우 지수는 나름 또 상승을 좀 강보합으로 마감을 했지만, 이제 나스닥 기술주들이 좀 하락을 하니까, 어쨌든 미국의 기술주들이 또 하락을 하면 또 우리 시장과 연동이 좀 되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였잖아요. 그래서 어제 나스닥이 어쨌든 뭐 0.70, 0.7%도 하락을 하면서, 그죠? 좀 우리 시장에 영향을 좀 받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되고, 그런 부분도 있겠으나, 이제, 결국 지금 외국인들이 오늘 뭐 아침부터, 그죠? 그러니까 좀 매도를 지금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지금 외국인들이 1000억, 1800억 지금 팔고 있고, 외국인보다도 오늘 기관들이 오히려 더 매도를 좀 크게 3600억이나 좀 팔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 중에 이제 뭐 금융투자도 그렇고, 지금 뭐 연기금, 뭐 사모펀드 투신할 것 없이 전반적으로 좀 크게 팔아내는 그런 모습인데, 근데 이제 지금 오늘 어저께 좀 강했던 이제 또 8만원을 복귀한 삼성전자가 어제는 이제 외국인들이 한 240만 주 크게 매수를 했었는데, 오늘은 지금 아침부터 외국인들이 조금 파는 모습이요. 모습이고, 또 그러면서 이제 삼성전자가 현재 지금 뭐 1% 이상 하락을 하고 있고, 또 이쪽에 SK 하이닉스도 마찬가지. 또 자동차 쪽도 지금 뭐 기아차라든지 어쨌든 뭐 현대차도 지금 좀 하락을 하면서, 그러니까 시장의 뭐 전반적인 지수 관련주들이 하락을 하면서 아무튼 지수가 오늘 조금 힘든 그런 모습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트를 살짝 한번 먼저 보고 보면, 자, 오늘 이제 이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어제도, 그죠? 그래서 어제 이제, 아무튼 뭐 요 22등 평균선을 좀 복구를 했기 때문에, 물론 오늘 뭐 아직까지 장이 끝난 건 아니니까, 근데 지금 아침에 이제 수급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을 봐서는, 지수가 조금 또 회복이 좀 힘든 그런 모습이긴 해요. 어쨌든, 어제 이제 21등 평균선을 복귀를 해서, 이 22등 평균선이라는 것은 이제, 상승 추세든 하락 추세든 약간 중기 부분에서의 이제, 어떻게 보면 시장의 추세를 판단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죠? 까지까지 추세는 살아있는 모습이지만, 이제 아무튼 지난주에 이탈한 이후 이번 주에 조금 복귀를 하는가 싶었는데, 그죠? 다시 또 약간 밀리는 모습이죠. 이렇게 보면 뭐 다음 주에는 다시 또 복구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지고, 그래서 어쨌든 지금 오늘은 뭐 금요일이기도 한데 조금 수급적인 부분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외국인들이라든지 또 기관들이 아직까지는 누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오후장에서 어떻게 변할지 모르겠으나, 근데 지금 이제 삼성전자도 그렇고 뭐 지금 기아차도 그렇고 좀 하락폭이 약간 좀 크게 좀 밀려 내려오는 거는 맞아요. 그죠? 뭐 전반적으로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지수를 좀 끌어내린다면, 그죠? 지금 그나마 아침에 이제 조금 플러스를 내던 이런 전기차 관련주들도 또 2차 전지주도, 그죠? 또 대밀리는 그런 모습이죠. 그러니까 지수가 워낙 크게 밀려버리니까 또 밀리는 모습이고, 또 바이오 쪽에 셀트도 마찬가지로, 그죠? 지금 이제 조금 고점 대비 또 좀 밀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네요. 그죠? 자, 그러면 그렇다고 뭐 지금 주도주들이 패턴이 꺾인 건 아니죠. 단기 이제 주가가 좀 많이 올랐으니까 조금 또 조정을 받는 그런 상황을 보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오늘 요 진단 키트 관련주들이 어제도 오늘도 좀 하락폭이 큰데, 이제 오늘 뭐 물론 이제 이 확진자 수가 1600명대에서 이제 오늘은 1536명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영향도 조금 이따 볼 수 있겠으나, 최근에 이제 이쪽 자가 진단 키트 부분에 이제 저도 한번 언급을 해드렸습니다만은, 휴마시스가 뭐 지금 이게 또 참 정부도 참 이상한 일을 또 하는 것 같기도 한데, 어쨌든 이제 4차 대유행이 뭐 하나의 원인일 수 있다. 그죠? 정확도가 떨어지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조금 또 악재가 나오면서 또 휴마시스도 조금 내리고, 이쪽에 뭐 오늘 진단 키트 쪽은, 그러나 이제 이게 오늘 내린다고 해서 뭐 매수는 이제 조금 우리가 좀 지켜보는 그런 상황이 돼야 되겠지만, 아직까지 이 유행이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그죠? 또 많이 주가는 하락을 하면
많이 오르면 조정을 받듯이 또 많이 하락을 하면 또 상승을 해 줍니다. 그래서 뭐 오늘 조금 빠진다고 해서 너무 크게 뭐 엑세스 바이오든 또 휴마시스든 뭐 그런 부분에서 크게 우려할 그런 사항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 우선 드리고요. 자, 그러면 이제 종목으로 좀 들어와서, 자, 먼저 이제 우리가 가장 시장의 대장 늠름하게 잘 지키고 있는 카카오. 자, 카카오도 이제 계속 말씀을 드려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헤드가 이렇게 주가가 많이 오르고 어쨌든 헤드가 조금 이제 무거워지는 느낌이죠. 그리고 지금 이제 22등 평균선이 약간 들어눕는 모습이에요. 그죠? 그러면 이럴 때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제가 어쨌든 그동안의 추세를 꾸준히 타고 오면서 어느 정도 고점은 좀 형성을 했다. 그럼 이제 가격적인 부분에서는 뭐 예를 들어서 15만 원이면 마무리를 되었다 하더라도 뭐가 필요하다고 그랬습니까? 기관 조정이 필요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뭐 이게 만약에 내가 앞으로 한두 달 정도 더 나는 뭐 가격 빠지든 말든 상관 안 한다. 연말까지 보면서 투자한다. 그런 분들이야 신경 쓸 필요는 없어요. 그런 이제 조금 완급 조절을 한다는 그런 측면에서는 저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물량이 좀 많은 분들은 그죠? 일부 조금 뭐라고 그럴까? 차익 실현을 해놔라. 이렇게 또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카카오 오늘도 뭐 빠지진 않고 있으나, 그죠? 만약에 나는 물량이 많은데, 예를 들어서 뭐 15만원까지 나는 빠지는 걸 용납 못해. 그죠? 난 용납해. 그런 분들이 상관없습니다. 사실 뭐 15만원까지 빠진다고 해서, 그죠? 근데 이제 그런 분들은 일부 조금 뭐라고 그럴까? 물량을 좀 줄여서 차후에 뭐 휴가 다녀와서 하시든, 그죠? 8월 말이나 하시든, 그때 해도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나 주도주는 살아있다. 그죠? 단, 너무 많이 달려와서 잠시 쉴 뿐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전기차, 자, 2차전지, 006400, 자, SDI. 자, SDI도 지금 뭐, 이제 어쨌든, 당연히 많이 오른 건 아니죠. 어쨌든 뭐 지금 사상 최고가를 다시 이제 앞둔 그런 상황에서 조정이니까.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팬데믹 코로나 팬데믹에서 좀 최근 델타 변이가 지금 뭐 미국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이제 이스라엘도 마찬가지로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크게 지금 확산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델타 변이가 확산이 됨으로써 사실은 우리 주식시장에서 가장 지금 강력한 주도로 오히려 부각이 됐던 게 이제 2차 전지. 그 중에 가장 먼저 바닥에서 올라왔던 게 이제 SDI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SDI가 LG화학은 조금 이제 차별화를 두고 가는 모습이에요. 그죠? 이제 아무래도 이제 LG화학 같은 경우에는 이제 LG 솔루션이 이제 신규로 상장이 되면 조금 이제 관심이 멀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SDI 쪽으로 이제 제가 집중을 좀 말씀을 드리는데, 자, 이것도 이제 오늘은 조금 그냥 지켜보세요. 그건 뭐 크게 만약에 빠진다. 그죠? 그러면 매수. 물량이 적다. 그런 분들은. 그래서 오늘 금요일이기도 하고 지수도 좀 빠지는데, 그죠? 조금 지켜보면서 접근을 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이쪽에 개별 부분에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코스모 신소재, 자, 어제도 이제 코스모 신소재는 단기적으로 물량을 조금 줄여라 말씀을 드렸어요. 차익 실현을 해라. 자, 이렇게 이제 여기서 그런 말씀을 드렸죠. 주가라는 것은 이렇게 단기에 급등을 하고 또 최대 거래를 이렇게 만들면 항상 조정을 받습니다. 그죠? 조정은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가격이라는 조정이 있는 것이고요. 또 가격 조정을 마친 다음에 뭐가 있어요? 기간의 조정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코스모 신소재는 가격 조정도 아직 끝나지 않았고 기간 조정도 뭐 아직 이제 시작이니까. 그래서 일단은 단기적인 부분에서 뭐 조금 차익 실현을 그죠? 해놓고 그러니까 일주식을 다 팔면 안 되겠죠. 최소한 50% 정도는 차익 실현 해놓고 현금을 좀 가지고 있어 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LNF도 같은 케이스라고 그랬죠. LNF 자, LNF도 자, LNF도 자, LNF 자, 확실히 치명이 잘 안 나와 그죠. LNF 자, LNF도 지금 이것도 이제 단기에, 그죠? 단기에 어쨌든 박스권을 돌파하면서 급등을 보여줬잖아요. 자, 여기서 이제 조정을 받아야 돼. 앞에 코스모 신소재하고 똑같은 설명을 드립니다. 아시겠죠? 일부 물량이 많은 분들 차익 실현을 조금 해놓고 기다리고 있자. 자, 그럼 이제, 그 외에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일진 머티리얼즈는 이거는 일진 머티리얼, 요거는 이제 또 약간 이제, 일진 머티리얼죠. 요거는 조금 달라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앞에 우리가 뭐 에코프로비엠이라든지 또 첨보,
그죠? 또 뭐 LNF, 코스모 신소재. 그러니까 요런 종목들보다는 상대적으로 조금 주가가 덜 올랐어요. 그래서 요런 종목들을 가지고 계시다면, 그죠? 조금 보유를 하는 전략에서 나가면 될 것 같고. 그러나 이제 여기서 또 매수를 해야 될 종목도 있어요. 오늘 매수를. 그게 바로 이제 포스코 케미칼이에요. 자, 포스코 케미칼은 요건 사실은 뭐 이제 그래서다 보니까, 그러니까 앞에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에코프로비엠이라든지 코스모 신소재라든지 또 뭐 LNF 첨보 이런 쪽은 나름 이제 코스닥이다 보니까 좀 탄력적으로 움직이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제 주식 수가 적으니까 움직임이 좀 탄력적으로 움직이죠. 근데 포스코 케미칼은 조금 이제 덩치가 크다 보니까, 그죠? 또 코스피에 있다 보니까 조금 탄력이 떨어져요. 그죠? 올라갈 때도 그렇고 또 내려가는 부분에서 이렇게 뭐 급락을 하거나 그런 상황은 아니잖아. 그죠? 그래서 요거는 오늘도 마이너스권에서, 그죠? 그 마이너스권에서는 오히려 분할 매수 관점을 접근하라. 그래서 포스코 케미칼이 어쨌든 이 정고점 돌파 전에서는 오히려 세워주는 것은 더 좋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오늘 이쪽에 이제 요 그 5G가 이제 어제도 그렇고 계속 이제 최근에 보면 이쪽 2차 전지는 엄청나게 많이 오르는 성장주이고, 그죠? 5G는 좀 많이 바닥에 있는 성장주거든요. 그죠? 5G 부분에서 계속 말씀드린 게 솔리더겠죠. 솔리더. 자, 이런 쪽도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특히 이제 이런 5G는 아무래도 지수가 조금, 그러니까 이쪽보다는 좀 약하죠. 2차 전지보다는, 그죠? 그만큼 힘이 솔리더. 자, 꼭 이게 치면 잘 안 나와요. 그죠? 솔리더. 자, 요것도 이제, 어쨌든 뭐, 지금 여러분들 소개한 이후에 나름대로 큰 수익은 아니지만, 그래도 꾸준히 바닥에서, 그죠? 이제 바닥을 좀 턴을 하려는 그런 모습에서, 요 전고점, 요 앞에 있는 박스권 고점을 살짝 돌파했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죠? 그래서 시장이, 그러니까 이것도 뭐 주가가 지금, 13,000원대에서 엄청나게 많이 내린, 또 이렇게 주가가 한번 오르기 시작하면 탄력을 받게 또 갑니다. 그래서, 바닥이니까 요거 좀 진득하게 나가실 분들은 솔리더, 그리고 이제 이쪽에 뭐, 에이스테크, 오이 솔루션, 이런 쪽, 오이 솔루션도 괜찮죠, 그죠? 좀 접근을 해보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자, 오늘 그래도 한번 봐야 되겠죠? 005930 한번 보고요, 간단하게. 어제 돌파했었는데, 안착을 했는데, 그죠? 오늘 좀 아쉽다. 어쨌든 8만원을 좀 다시 복귀했으면 좋겠다, 우장이라도. 자, 000270, 자, 기아차도 마찬가지, 뭐, 시장과 어울리는 종목들이니까요. 그러나 이런 종목들이 크게 만약에 이탈을 하는 그런 상황이 나면, 시장 자체도 우리가, 그죠? 좀 힘들겠지만, 뭐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는 그렇게까지는 좀 아니지 않을까 보여지고, 그리고 이제 오늘 이쪽에 액세스 바이오 한번 볼게요. 액세스. 자, 뭐 일단 요거는 이제 지금 주가가 단기에 너무 좀 많이 하락을 했어요. 혹시라도 가지고 계신 분이 계시면 다음 주를 기약하면서 좀 기다려보자. 그래서 주가 이렇게 이제 어쨌든 급등한 이후에 지금 이제 확진자가 1600명대에서 이제 점침하는 그런 상황이 있다 보니까 이런 모습이 조금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사실 이제 이런 정도도 이제 손절가는 명확하게 해야 되는 그런 또 상황이기도 하기는 한데, 어쨌든 진단 키트 관련주들이 오늘 전반적으로 휴마시스를 비롯해서 뭐 시젠, 랩지노믹스, 그죠? 이런 쪽 다시 이제 뭐 이게 참 주식시장이 이상하기는 하지만 또 확진자가 조금 증가되는 그런 모습이면 또 쉽게 반응이 나올 수 있다고 볼 수 있고.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우리 셀트리온. 자, 셀트리온 오늘 이제 아마 이제 이런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지금 지수가 좀 크게 밀어 제키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죠? 지금 코스피가 뭐 22포인트, 24포인트. 그리고 기관들도 외국인들도 좀 전반적으로 크게 파는 그런 모습. 그죠? 거기에 이제 어제 셀트가 또 나름 좀 2% 이상 또 상승을 해주고 20일도 좀 터치를 한번 했는데, 오늘 이제 다시 또 소폭에 이제 마이너스에. 근데 오늘 이제 오늘은 셀트가 특히 이제 오후장에 2시 또 이후에 가면 아무튼 방대본에서 이제 또 이런 코로나 방역과 관련된 브리핑을 하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오늘 좀 예정되어 있는 게 어쨌거나 이쪽 델타 변이의 동물 임상 결과를 이제 발표를 한다고 합니다. 그죠? 그래서 그 부분과 조금 연당이 긍정적으로 나오면서, 그죠? 뭐 오늘 주가에 반영이 될지, 그렇지 않으면 다음 주에 반영이 되지 않을까 해서 바닥권에 있다는 그 부분, 그죠? 또 최근에 이제 이런 셀트의 레키노와 관련된 부분에서 우호적인 이런 내용들, 또 이런 상황들이 많이 이제 바뀝니다. 결국은 백신과 치료제가 같이 가야 됩니다. 그 치료제를 대한민국의 셀트리온이, 그죠?
그것도 항체 치료제를 지금 개발하고 지금 이쪽 뭐 국내 부분에서도 지금 투여 그죠? 근데 어제 제가 TV를 봤는데요. 이게 참 그렇더라고요. 이 코로나 확진자가 후유증이 상당히 심하더라고요. 장기 손상이 그죠? 그러니까 중증으로 가지 않게 하는 게 그만큼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보건당국에서도 정부 측에서 이런 걸 빨리 좀 알고 지금 당장 앞에 있는 것만 없애려고 그러지 말고요. 긴 안목에서 좀 봤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자, 아무튼 셀트리온 여러분들 잘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화이팅 하시고 7시 셀트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하십시오.